네, 고도일의 허리요.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고도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요즘 밖에 나가 걷다 보면 다들 몸과 허리를 웅크리고 다닙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다 한 분씩 찾아가서 외치고 싶습니다. 허리 피세요. 허리 피고 다니세요. 추운 날씨 덕에 몸이 차가워져서 혈액순환도 안 되는데 몸을 웅크리고 또 근육도 긴장되면 부상을 입기 쉬워집니다. 이럴 때 무거운 물건 들고 또 갑작스럽게 허리를 삐끗하면 참 낫지도 않고 다른 척추 관련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바로 허리부터 펴고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척추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척추 병원을 찾을 때 여기저기 물어보면 결국 수술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오늘은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 중에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허리가 아파요 라고 찾는 분들께 꼭 한번 듣는 질문, 수술해야 되나요? 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이란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있으시죠? 당장 저래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면 입원도 해야 되고 회복 기간도 있는데 당장 일상생활에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치료법 중에서 이제 풍선 확장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척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관이 수도 호수나 빨대라고 생각했을 때 한 부분이 좁아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고 다리가 저리고 땡기는 듯한 증상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중기가 지나서 제대로 된 통증을 느껴지기 때문에 치료하러 왔을 때는 이미 협착증이 꽤 진행된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쉬었다 가기를 반복하게 되고 또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또 증상이 좀 괜찮아지기 때문에 허리가 조금 아파서 병원을 찾더니 이미 척추관 협착증이 중기라고 하니까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프고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지금 수술해야 되나요? 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수술을 받아야 하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은 오늘 말씀드릴 풍선 확장술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풍선 확장술은 말 그대로 부풀어 오르는 풍선의 기능이 탑재된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서 삽입하는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심장 수술이나 뇌혈관 수술을 받으실 때 요즘은 수술 대신에 스텐트 같은 시술을 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질 경우에 기존의 시술로 약물을 주입해도 또 치료가 잘 안되고 또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풍선 확장술은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준 다음에 카테터를 통해서 염증과 신경 유착을 치료하는 약물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증상에 따라 좀 다르지만 통증이나 신경병증이 곧바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라면 한 두세 달 정도에 걸쳐서 점점 나아지기도 합니다. 풍선 확장술의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직장인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기가 참 쉽지 않겠죠. 수술을 하는 경우는 수술을 한동안 수술 부위에 통증도 있고
수술 부위가 회복되는까지는 좀 안정이 필요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수술 후에는 재활도 필요하죠. 여기서 풍선 확장술의 장점이 좀 나옵니다. 풍선 확장술은 1mm 정도로 작은 카테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그 카테터 삽입을 위해서 약간의 피부 절개는 필요합니다. 뭐 한 1 내지 2mm요. 수술 과정에서는 또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도 빠릅니다. 당일 퇴원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이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투석 중인 환자도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의 주의점은 시술이고 또 30분 정도로 금방 끝이 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섬세한 치료입니다. 주변 조직이라든지 신경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만 치료해야 되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장비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숙련된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풍선 확장술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술하면 또 며칠을 장사를 쉬어야 되나, 회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 고양이는 누가 키워주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치료와 회복기간이 빠른 풍선 확장술이 이런 경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풍선 확장술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도일병원에서는 풍선 확장술 외에도 인대 강화 주사라든지 또는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